안녕하세요. 저는 ECS텔콤의 유기동 이사입니다. 오늘 발표 내용은 요즘과 같이 옴니채널 환경에서의 AICC 고객 경험 향상을 위한 방안에 대해서 저희가 했던 다양한 AICC 경험과 같은 하나의 토탈 익스피리언스 전략을 포함한 관점에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AICC의 현황과 동향에 대해서 먼저 좀 살펴보고 경험 향상을 위한 과제들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최근에 AICC 서비스 현황입니다. 2021년 11월 나온 지 얼마 안 됐죠. 오픈 AI의 챗 GPT 때문에 이 초고대 언어 모델에 대한 관심이 뜨겁습니다. 초고대 언어 모델은 이 모델을 학습하기 위한 딥러닝 신경망의 파라미터 개수가 이 수십억 개 이상인 대형 언어 모델을 이야기합니다. 챗 GPT의 파라미터 개수가 1750억 개 정도죠. 2018년에 나온 버트와 GPT-1의 경우 1억에서 3억 개 정도의 파라미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그것도 대단히 크다고 이야기했었죠. 근데 지금 2021년에 나온 GPT-3가 1750억 개고 뭐 1000배 커졌죠. 3년 만에 이렇게 커졌습니다. 하지만 세상에는 이것도 우리가 크다고 생각하지만 더 거대한 초거대 언어 모델들이 이미 많이 나와 있습니다. 이거 보시면 이제 원의 크기가 이 파라미터 개수인데 구글이나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이미 5천억 개 이상의 거대 언어 모델들을 이미 만들어 놨죠. 2022년 4월에 나온 구글의 팜이라고 이제 5,400억 개의 파라미터를 가지고 있는 언어 모델이 있습니다. 이 지금 보시는 애니메이션은 거대 언어 모델의 파라미터 수가 커질수록 언어 모델이 할 수 있는 능력이 많아진다는 것을 발견한 구글의 연구 결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80억 개 정도일 때는 단순한 의도 분류 정도를 하다가 620억 개가 되면 유학이나 번역이 가능하고 5,400억 개가 되니까 수학 문제도 풀고 코딩도 할 수 있다는 것을 이제 발견했죠. 근데 이런 신기술들이 바로 우리의 어떤 서비스에 접목되고 고객에게 경험을 제공할 수는 없습니다. 이 새로운 신기술이 서비스를 통해서 사용자와 만나서 기능적 가치를 제공하고 더 나아가 고객의 경험을 향상시키는 경험적 가치로 발전을 해야지 이게 가치가 있는 거죠. AICC의 경우를 살펴보면 기술적 가치는 딥러닝 등의 알고리즘에 의해 창출되고 기능적 가치는 챗봇이나 콜봇 같은 인공지능 기반 서비스로 구현이 됩니다. 그렇다면 이 경험적 가치는 어떤 것일까요? 고객센터에서 경험적 가치는 고객이 콜센터에 전화할 때 기대하는 어떤 요소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접근성이 좋고 신속하고 그리고 친절하게 문제를 해결해 주는 이런 것들이 이제 좋은 예시죠. 이러한 가치들은 어떤 딥러닝 인공지능의 기술적인 측면과는 살짝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혁신 기술이 실무에 적용될 때 기술과 경험 사이에 괴리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콜봇 관련 기사를 검토해보면 AI의 기술 성능이라고 볼 수 있는 답변 정확도가 93%를 초과한다는 놀라운 보도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 팀이 실제로 전화 걸어서 확인하면 상담사 연결 없이 콜봇에서만 서비스 완료되는 경우는 10% 정도입니다. 이 혁신 기술이 실무에 적용될 때 기술과 경험 사이에 괴리가 발생하는 부분이라고 볼 수 있죠. 예전에 챗봇에서 조사할 때도 비슷한 수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내 기업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AI 도입에 대한 효과 설문조사는 인공지능 기술 도입이 경영성과에 긍정적이라고 다들 이야기합니다. 특히 금융권의 경우는 100%가 이제 긍정적이라고 이야기하죠. 그리고 특히 주요 적용 분야는 고객 지원 및 응대, 저희가 하고 있는 이제 고객센터 분야라고 보고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뭐 가장 많은 관심을 가지고 투자하고 있는 분야는 바로 이제 AI 콜봇일 겁니다. AI 콜봇은 고객센터에서 하고 있는 가장 중요한 업무인 전화 상담을 인공지능을 통해서 직접 처리하기 때문에 AI가 소개되면서부터 가장 관심이 많은 기술 영역이었죠. 이 국내에서는 NH농협은행에서 2018년도에 최초로 인바운드 콜봇 서비스를 시작했습니다. 지금은 뭐 대형은행들은 모두 콜봇 서비스를 개발해서 실제 서비스를 하고 있고 계열사로도 빠르게 확대하고 있습니다. 뭐 최근에 AICC라고 하면 이제 거의 이제 콜봇을 의미한다고 해도 이제 과언이 아니죠. 조금 정리를 해보자면 AI 콜봇이라는 혁신적 기술도 인공지능이라는 기술적 가치에서 시작해서 다양한 금융권에 적용되면서 계정계와 연동하고 서비스를 확장하는 단계를 거쳐서 좀 더 자연스러운 응대와 고객센터 본연의 경험 가치를 향상하는 단계를 지금 밟아가고 있습니다. 아직 콜봇을 도입한 곳이 많지는 않지만 먼저 도입한 곳은 기술 구현 자체가 이제 도전이었죠. 음성 인식부터 자연어 이해까지
다양한 딥러닝 기반의 인공지능 기술의 이 복합적인 콜봇의 시작은 사실 고통의 시간이었습니다. 그런 도전과 고통의 시간을 지나 지금은 이제 아웃바운드 업무에서는 눈에 띄는 성과를 보여주고 있고, 인바운드에서도 다양한 업무를 직접 처리하는 서비스 확장 단계로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좀 더 빠른 것들은 고객 경험 향상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지만 이제 지금까지 경험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이야기를 했었는데, 고객 경험이라든지 사용자 경험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이제는 이 경험에 대해서도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경험을 정의하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는데, 오늘 저는 토탈 익스피어런스라는 경험에 대한 전략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토탈 익스피어런스는 약간 생소할 수도 있는 단어인데, 이 가트너에서 2021년, 2022년 2년 연속 10대 트렌드로 선정하면서 주목을 받기 시작한 용어입니다. 지금까지 서비스나 제품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고객 경험을 많이 강조했었죠. 이 토탈 익스피어런스는 고객뿐 아니라 직원, 사용자 등 다양한 경험들을 결합해서 비즈니스 혁신을 해야 한다는 전략적인 용어입니다. 토탈 익스피어런스는 고객 경험, 사용자 경험, 다중 경험, 직원 경험의 결합으로 구성이 됩니다. 하나씩 살펴보면 CX는 고객 경험을 의미하고 이제 많이 들어본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UX라고 이제 사용자 경험이 있습니다. 이 두 개 용어가 비슷한데 좀 차이가 있습니다. CX는 NPS와 같은 정량적으로 고객의 서비스에서 느끼는 전반적인 경험을 이야기한다면, UX는 사용자가 어떤 기능에 대한 정성적 경험을 이야기합니다. 특정 기능이 잘 동작하면 이제 그건 UX가 좋다고 이야기하고, CX는 거기에 그 동작을 하기 전에 어떤 모든 여정과 과정을 포함해서 좋은 경험을 가지는지를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이 서비스를 하는 직원의 업무 편의성이라든지 근무 환경 같은 직원 경험, EX도 중요한 요소입니다. 고객센터에서 상담사 기분을 케어하는 것도 다 이런 EX와 관련이 있다고 볼 수 있죠. 그리고 요즘 같은 다양한 디지털 디바이스의 시대에서는 다양한 채널과의 접점에 대한 옴니채널 경험인 MX도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이런 다양한 경험을 잘 결합했을 때 비즈니스 경쟁력이 있는 서비스를 만들 수 있습니다. 이제 이런 토탈 익스피리언스와 지금까지 저희가 경험했던 다양한 AICC 구축 경험을 기반으로 어떻게 AICC를 개설할 수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설명드린 토탈 익스피리언스 관점과 저희의 다양한 AICC 구축, 특히 콜봇 구축 사례를 분석해보면 공통적인 요구사항을 찾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말씀드리는 AICC는 궁극적으로 이제 콜봇을 지향하고 있다고 미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고객 경험, 사용자 경험, 다중 경험 등 토탈 익스피리언스 관점의 요건들과 콜봇 서비스 완결률 확대 등 가장 많은 부분에서 요구되는 과제가 바로 VUI 개선 부분입니다. 그리고 멀티모달 또한 이 다양한 관점에서 요건이 많은 과제죠. 멀티모달은 콜봇의 부가적인 서비스가 아니라 스마트폰 시대의 고객센터인 옴니채널 컨택트 센터의 핵심 인프라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 GPT와 같은 새로운 AI 기술들은 너무 거대해서 이 기업 내부에 설치가 안 되죠. 이 SaaS 형태로만 서비스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SaaS 형태의 AI 서비스를 기업 내부 시스템과 연계하기 위한 앙상블 시스템 등도 이 중요한 과제가 됩니다. 오늘 이런 과제들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인공지능 콜봇에 대한 고객 경험을 좋게 하려면 어떤 상담이 좋은지를 아는 게 중요합니다. 이 설문조사에 따르면 친근하고 정확한 응대에 대해서 고객들이 좋은 경험을 가졌고, 사무적인 상담에 불만을 가진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좋은 고객 경험을 주는 상담이 어떤 것인지 이걸 통해 저희가 알 수 있죠. 이것을 인공지능 콜봇에게 가르쳐야 하는데, 그게 바로 저희가 말씀드리는 VUI입니다. 구체적인 콜봇 사례를 보면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최근에 구축된 여러 회사의 콜봇에 실제로 저희 팀에서 많은 전화를 해서 이제 좀 케이스들을 수집해 봤습니다. 여기서는 그냥 전화 건 사람들이 주관적으로 이런 응대가 콜봇이지만 괜찮네라고 생각되는 그런 것들을 정리한 것입니다. 여기서도 먼저 정확한 의도 파악이 되면 좋은 경험을 하게 된다는 것을 저희가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정확한 의도 파악을 콜봇이 했는지 안 했는지 고객에게 알려줬을 때 고객은 얘가 내 말을 잘 알아듣는구나 라고 이제 이해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휴면 예금 계좌 조회해줘 라고 했을 때 계좌 업무니까 통장 거래 안 되라고 해도 아주 틀린 응대는 아니지만, 이왕이면 정확하게 휴면 계좌 업무를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라고 하면 고객 입장에서 더 좋은 경험을 가지게 되죠.
그리고 콜봇에서 뭐 당연하게 답을 해주고, 그리고 필요하면 모바일 앱 등에서도 처리할 수 있게 해주는 이런 것들도 이제 좋은 경험을 제공해 줍니다. 그리고 뭘 물어보면 네, 뭐 이런 호응어를 사용해도 훨씬 더 친근한 느낌을 줘서 좋은 경험을 느끼게 해줍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콜봇에서 고객 경험이고, 이것을 구현하는 것이 이제 딱 봐도 알겠지만 뭐 인공지능의 어떤 기술보다도 음성에 대한 대화 설계가 중요하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제 VUI가 하는 역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VUI는 보이스 유저 인터페이스의 약자이고, 우리말로는 이제 음성 사용자 인터페이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단순히 저희가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국내외에서 이미 다양하게 이론적인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는 전문 분야입니다. 특히 요즘은 인공지능의 발전에 따라서 가상비서라든지 AI 스피커 때문에도 연구가 또 활발합니다. 이 챗GPT와 같은 인컨텍스트 러닝을 지원하는, 이게 코딩이 아니라 이제 말로서 트레이닝을 할 수 있는 이런 언어 모델에서는 프롬프트 엔지니어링과 연결되는 분야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VUI를 설계하는 절차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VUI 설계 절차는 이해, 탐구, 구체화의 단계로 이루어집니다. 이해 단계에서는 콜봇 페르소나 설정을 통해서 일관된 사용자 경험을 보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페르소나는 타겟 고객에 대한 페르소나와 콜봇 시스템 페르소나, 이 두 개를 모두 정의해야 됩니다. 이때 가상 타겟 고객에 대한 단순한 추측이 아니라 실제 업무 데이터라든지 통화 이력 등을 통해서 인바운드의 경우 누가 가장 전환을 많이 걸까, 아웃바운드에서는 누가 대상이 될까를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다시 말해 VUI 설계자는 이 시나리오 작가로서 등장인물에 대한 명확한 그림을 그려서 이 상황에서 이 사람은 무엇을 말할 것인가에 대한 질문에 쉽게 대답할 수 있도록 사용자와 콜봇에 대한 이해를 하는 것이 이제 첫 번째입니다. 콜봇의 페르소나를 효과적으로 정의하는 것은 이 고객과의 소통에서 중요한 요소입니다. TTS를 기반으로 한 콜봇 음성은 회사의 브랜드 이미지와 가치를 전달하고 고객에게 신뢰를 줄 수 있어야 합니다.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페르소나의 정의 과정은 실제 상담사의 역할과 특성을 분석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돼야 되죠. 그리고 목표하는 페르소나의 물리적 특성과 행동을 명확하게 구체하고, 이걸 정의하기 위해서는 이제 일종의 형용사 목록으로 정리해서 일관성 있는 서비스 제공을 위한 페르소나를 정의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정의된 페르소나는 상담 스크립트 작성 과정에서 개인적인 대화 스타일이 아닌 회사의 브랜드와 가치를 전달하는 전문적인 대화를 구축하는데 많은 도움이 됩니다. 콜봇 시나리오를 만들 때 이 실수하는 것들 중에 큰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전달하고 싶은 내용을 콜봇 스크립트로 그냥 다 넣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근데 고객 입장에서는 그렇게 정보들이 우르르 들어오면 크게 도움이 안 되죠. 그래서 두 번째 탐색 단계에서는 상담사 스크립트를 기본으로 하되 이 필수로 안내해야 될 사항들을 먼저 정의하고 해당 안내로 상담을 잘 종결할 수 있는지 전체적인 흐름과 느낌을 파악하는 단계입니다. 전달력을 고려해서 예, 아니요로 대답할 수 있는 핵심 정보부터 먼저 이제 간결하게 작성하고, 전화 대화 상황에 집중할 수 있게 롤플레잉을 통해서 직접 소리내서 읽으면서 소요 시간이 얼마나 걸리는지, 이 주제가 콜봇의 처리하기 적절한지 등을 이제 검토하는 작업이 이제 탐색 단계가 되겠습니다. 이 이해 단계에서 콜봇으로 처리할 업무와 페르소나를 확정했고, 이 탐색 단계에서 해당 업무가 콜봇으로 처리하기 적절하다는 것까지 확인이 되었다면, 이제 구체화하는 단계에서는 고객의 다양한 발화에 대해 잘 대응할 수 있도록 플로우를 작성하고, 고객 발화를 인지하지 못했을 때 어떤 오류 전략까지 다양하게 스크립트로 구성을 해야지 이제 구체적인 대화 설계가 완성이 됩니다. 그래서 이 세 번째 단계는 대화의 흐름을 그래프로 디자인하고 그래프를 그대로 시스템에 옮길 수 있도록 체계화하고 문서화하는 작업입니다. 이 고객센터에 있는 많은 통화 데이터를 실제로 분석해서 고객 발화를 예측하고, 그걸 기반으로 대화 주도권을 의도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그런 플로우를 만들어야 됩니다. 이때 핵심적으로 구해야 될 사항은 이제 일관성과 브랜드 아이덴티티를 위해서 반드시 페르소나에 맞게 스크립트를 작성하고, 정확성, 간결성, 다양성 등을 이제 고려해야 됩니다. 이런 전략을 이제 대화 설계 전체에 반영하기 위해서는 공통적인 부분에 대해서 반드시 이제 모듈화 시켜서 표준화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민감한 정보라든지 음성으로 표현하기 어려운 것들에 대해서는 이제 다른 시각적 구성 요소를 가미한 멀티모달 디자인까지도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실제로 저희가 지금까지 이야기한 이 다양한 고객의 경험 관련 항목들을 가지고 실제 콜센터를 평가하듯이 전화를 걸어서 콜봇들을 뭐 평가도 좀 해봤습니다. 이 평가 매트릭스는 사실 뭐 고객 경험만 평가한다기보다는 대화 통제와 같은 사용자 경험,
뭐 정보 전달이나 문제 해결 같은 멀티모달의 결과들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약간의 이제 토탈 익스피리언스 측면의 이제 경험 평가 매트릭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평가 결과를 보시면 정보 전달 부분에서는 뭐 어느 정도의 만족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도 이렇게 높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 해결, 즉 상담사 연결 없이 업무 완결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아직 많은 개선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 테스트가 뭐 전체 콜봇의 성능을 보여준다기보다는 이런 식으로 개선할 포인트를 찾아내기 위한 이런 매트릭스와 지표를 만들었다는데 이제 의의를 두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앞에서 본 전반적인 콜봇 경험 지표를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이 콜봇의 기술적인 면도 봐야 되겠지만 저희가 이야기하는 어떤 대화 디자인의 개선, 즉 이 VUI가 이제 중요하다고 저희는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콜봇의 상담 구조라든지 언어 연출, 멀티 모달 등의 고객 경험 향상 시사점들을 이제 대화 프로세서와 결합해서 해야 되죠. 그래서 저희는 이제 이런 부분들을 이제 저희만의 이제 VI 컨설팅 서비스라고 해서 VUS라고 이제 서비스를 이제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이제 대화 원본 분석을 통해서 페르소나와 VI 설계 원칙을 수립하고 이에 따른 대화 전략을 이제 위한 플로우라든지 메시지 표준 등의 정의를 도와드립니다. 이것을 통해 콜봇의 고객 경험을 향상할 수 있습니다. 실제 저희의 VI 컨설팅 절차입니다. 뭐 앞에 설명드린 게 어떤 식으로 동작하는지에 대한 좀 구체적인 절차와 어떤 문서 산출물들의 예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관된 고객 경험을 위해서 저희는 페르소나 정의로부터 시작해서 자연스러운 음성보 시나리오 설계를 위한 스크립트 수집, 메시지 표준 수립, 오류 관리 등의 절차를 통해 표준 시나리오를 작성합니다. 특히 콜봇은 대화로 진행되는데 대화는 사실 실패라는 개념이 없죠. 가끔 남이 말하는 거 잘 못 알아들어도 저희는 대화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VUI에서는 오류 관리라고 하는데 STT의 오인식이라든지 시스템 오류 시에도 서비스를 지속하기 위해서 이 오류 관리가 중요합니다. 그리고 콜봇을 구축하다 보면 현업에서 시나리오를 만들어서 개발팀으로 공유해야 하는데 이런 시나리오 표현이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러 현업 부서들이 함께 작업하기 때문에 초반에 공통 모듈 표준화가 중요합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관리가 용이한 설계 표준을 저희가 제시해 드립니다. 저희는 콜봇의 고객 경험을 총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평가 방법론을 개발했습니다. 좀 전에 잠깐 보여드렸는데 그거에 좀 더 개선된 버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고객 1입부터 대화 흐름, 의도 분석, 음성 출력, 멀티 모달까지 전체 과정에 대해서 상담의 일관성, 그 다음에 지능적 상담 처리, 풍부한 상담 표현, 뭐 보완적 모달리티까지 이제 복합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평가 방안을 만들었고, 이를 통해 평가 결과를 분석하고 개선 포인트를 도출해서 콜봇 경험을 향상할 수 있게 지원합니다. 여기서 핵심은 평가하는 게 아니고 뭐가 부족한지를 찾는 게 이제 이 평가의 목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양한 지표들을 저희가 개발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앞서 조금 말씀드렸는데 이 챗 GPT와 같은 거대 언어 모델이 이제 요즘 핫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런 챗 GPT는 자연어 이해나 뭐 대화 생성 능력은 탁월합니다. 하지만 이게 SaaS 형태로만 서비스를 제공하고 특정 기업의 상품이나 서비스에 대해서는 전혀 모르죠. 2021년 9월 이전 데이터만 학습이 되어 있으니까요. 그리고 또한 이런 기업의 데이터를 학습하기 위한 파인 튜닝도 챗 GPT는 지원을 안 합니다. 오픈 AI는 이제 GPT 3.0까지만 이제 파인 튜닝을 지원을 합니다. 그래서 이걸 기업 내부 시스템과 연계를 해서 이제 서비스를 할 수 있는데, 이런 거에 대해서 오늘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기업 내부 정보를 기반으로 한 챗 GPT 연동 방안은 먼저 고객이 질문을 하면 고객 질문 내용을 파악해서 포함된 상품이나 서비스 정보, 그 GPT가 가지고 있지 않은 정보를 KMS나 뭐 다른 CMS에서 컨텐츠를 가져옵니다. 그리고 이전 대화 내용도 이제 가져와야 됩니다. 이게 왜냐하면 챗GPT 저희 써보시면 뭐 세션 내용을 기억하는 것 같지만 실제 API를 통해서 해보면 기억을 못합니다. 그래서 이력 DB에서 이전 대화 내용도 가져옵니다. 그리고 이제 이 검색된 컨텐츠, 그 다음에 이전 대화 내용, 그리고 실제 고객의 질문, 이것들을 함께 GPT의 API로 호출을 해서 GPT의 답을 얻습니다. 이렇게 해서 GPT에서 얻은 답을 이제 고객한테 응대를 하면 GPT가 만든 똑똑한 답을 기업에서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하지만 이게 끝이 아닙니다. 대화 내용을 저장을 해야 되는데 GPT에 요청할 수 있는 지리 글자 수가 제한이 있습니다. 이게 생각보다 크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력을 무한적으로 저장할 수 없기 때문에
지금 대화 내용을 GPT에 요약을 해서 이 요약본을 가지고 이제 일반적으로 이력 DB에 저장을 해야 됩니다. 이 챗 GPT의 API 비용이 뭐 3.5 기준으로 토큰 1000개당 0.002달러인데 이 GPT의 토크나이저가 한글의 경우에는 좀 오버가 됩니다. 그래서 한글 한 글자당 거의 2토큰을 먹기 때문에 이 기존 이력이라든지 상품 정보를 매번 질의할 때 보내는 이런 상황에서 비용이 만만치 않게 됩니다. 그래서 내용을 요약하고 저장했다가 보내는 거죠. 그래서 이런 요약하고 이력 저장하는 프로세스가 별도로 필요하고 그건 기업 내부에서 구현을 해야 됩니다. 이렇게 하면 이제 챗 GPT도 일반 기업에서 이론적으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이론적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기존 기업 내부의 어떤 챗봇이라든지 KMS와 같은 지식 시스템을 GPT와 연계하고 관리하기 위한 시스템, 저희는 이거 이제 양상무 시스템이라고 필요한데 이런 것들이 필요합니다. 뭐 이런 건 뭐 저희가 이제 공부를 하게 되는데, 근데 이거는 사실은 이론적인 이야기입니다. 앞단의 기업 내부 정보의 검색 엔진의 성능이 사실 중요한 이슈죠. 이 검색한 컨텐츠가 일단 정확해야 되는데 그 부분이 이슈가 되고, 그 다음에 이런 컨텐츠의 크기나 표현 형태도 GPT에서 수용이 용이한 방식이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력의 범위들도 이제 비용하고 연관이 되기 때문에 이제 좀 중요한 포인트가 되죠. 그리고 또 중요한 건 이제 이런 모든 걸 감안해도 GPT는 이 할루시네이션이라고 해서 뭔가 창작을 합니다. 약간 이제 뻥을 친다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이제 항상 기업에서 사용할 때는 좀 조심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게 이제 이 발표 준비하는 오늘도 사실 이게 오늘도 오픈 AI가 새로운 걸 출시를 했습니다. 플러그인이라는. 이게 지금 뭐 어제는 구글에서 바드를 출시하고 오늘은 오픈 AI가 플러그인을 또 나오고, 그리고 한 달쯤 전에 메타에서 내놓은 이제 라마 같은 경우는 이제 스탠포드 같은 데서 이제 알파카로 변형돼서 지금 국내도 여러 가지 형태로 좀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쪽은 진짜 매일매일이 달라서 오늘 제가 말씀드린 내용은 오늘까지만 맞는 말이라 할 수 있다는 거 미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이제 오늘 이야기의 핵심 주제인 마지막 옴니채널 AICC에 대해서 조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AICC의 핵심인 콜봇은 음성 전화를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이제 다행히 한계가 있습니다. 근데 다행히 저희는 이제 다 스마트폰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모바일 화면을 통해서 이 멀티모달을 제공하면 이 토탈 익스피리언스의 다중 경험을 향상할 수 있는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이 VUI에서는 저희가 이 부분을 보안적 모달리티라고 정의하고 있죠. 실제로 이제 콜봇에서 멀티모달이라고 하면 대부분 콜봇 통화 중에 영업점 위치 안내나 필요소리 안내 같은 화면이 필요할 때 화면을 이제 팝업시켜주는 역할만 생각합니다. 하지만 멀티모달을 쓰는 본질적인 이유를 생각하면 그것만 고려해서는 안 됩니다. 개인화된 화면이 떠야 되고 런처가 없을 경우 URL 링크가 가야 되는데 링크의 보안 문제 등을 같이 고민해야 됩니다. 그리고 멀티모달은 다양한 시스템과 연계가 당연히 돼야 됩니다. 콜봇, 스마트 LS, 기관계 시스템 등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고객 여정 관리입니다. 멀티모델의 궁극적 목적은 상담 완결입니다. 콜이 다시 상담사에게 돌아가면 안 되죠. 그러기 위해서는 실제 멀티모달 서비스를 고객이 완료하는지, 다시 재지급하는지, 아니면 링크만 열어보고 어떤 페이지까지 갔는지 이런 것들을 분석할 수 있어야 개선할 수 있고 완결률 높은 콜봇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고객 여정을 관리할 수 있는 기능이 중요한데 저희는 이 디지털 어숍쇼라는 패키지를 통해서 시각화, 개인화, 시스템 연계, 고객 여정 등을 모두 지원하는 어떤 궁극의 콜봇용 멀티모달 솔루션을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미 고객이 이런 스마트폰 같은 옴니채널 디바이스를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는 AI와 연계한 지능형 옴니채널을 당연히 구성해야겠죠. 예전부터 이 고객 경험 협업을 통해서 옴니채널을 구현한다는 이야기들은 많았는데 대부분 글로벌 제조사에서 이 한국 환경하고 좀 안 맞게 이제 만든 솔루션들이라서 크게 활용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디지털 인게이지먼트 시스템을 새로 개발했는데 이 컨택센터의 모든 채널, 뭐 LS라든지 상담사, 디지털 LS, 콜봇까지 모두 이력들을 수집하고 그것을 다시 고객 기준으로 이제 재정리를 합니다. 그리고 그걸 이제 저희가 자체 개발한 머신러닝 기반의 추천 엔진을 통해서 CTI나 뭐 LS랑 연계해서 고객 맞춤형 개인화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예전에는 맞춤형 상담 그룹이 맞춤형으로 이제 뭐 상담 그룹이나 상담사 연결의 우선순위 정도로 조절했는데 저희는 진정한 지능형 옴니채널을 위해서 고객의 선호 채널로의 연결도 지원을 합니다. 옴니채널 환경에서는 단순히 다양한 채널의 수용 또는 전환만이 이슈가 아니죠. 이런 다양한 채널이나 채널 전환이 고객의 서비스 완결에 도움을 주었는가, 그리고 고객이 우리 서비스에서 만족하고 있었는가, 이런 게 중요합니다.
이런 것을 다면적으로 분석하기 위한 도구와 측정 기준의 설계는 무척 중요합니다. 저희는 각 채널의 이력을 수집하고 분석하는 릴레이와 통합 저장소 등을 제공하여 그것을 가능하게 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옴니 채널을 위한 멀티 모달을 구축하다 보니 결국은 이 다양한 채널에 대한 운영 도구가 필수적이었습니다. 이 부분도 결국 현업에서 관리해야 되는데 매번 할 때마다 개발자 불러서 코딩해야 되고 막 하다 보니까 즉시 시장에 대한 대응이 어려웠죠. 그래서 저희는 이런 옴니채널 운영 전략이라든지 워크플로우들을 자동화하는 도구를 개발해서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이런 것이 결국 옴니채널을 위한 직원들의 경험 향상이고 토탈 익스피리언스 중에 중요한 전략 과제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모든 운영에 필요한 도구를 웹 기반의 GUI 환경으로 제공해서 운영자가 손쉽게 지능형 옴니채널 및 멀티모달 환경을 관리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특히 가장 많은 공수가 들어가는 부분이 이 시각화, 화면 개발 부분인데 업무 프로세스와 화면을 동시에 관리하고 만들 수 있는 빌더를 제공해서 개발 공수 및 기간을 최소화할 수 있게 지원합니다. 정리를 하면 요즘과 같은 옴니채널 환경에서 토탈 익스피리언스 기반의 어떤 향상된 AICD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고객 경험의 핵심인 VI 개선, 지능형 옴니채널 기반의 멀티모달 서비스 개선, 그리고 직원 경험과 AI 통제 향상을 위한 AI 통합 운영 포털, 그리고 간편하고 강력한 본인 인증을 통해 개인화 서비스를 제공하는 화자 인증, 그리고 챗 GPT와 같은 새로운 AI 기술들을 기업 내부의 지식과 상품 정보 등을 연계해서 서비스하기 위한 앙상블 시스템의 도입이 중요한 과제라고 정리할 수 있습니다. 제가 이제 오늘 그 옴니채널과 AICC 관련해서 쭉 설명을 드렸는데, 이제 오늘 준비한 발표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객의 성공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이세스텔레콤의 유기동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